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편적 정서라는 게 이미 형성이 됐다고 보고 그 보편적 정서는 호남이나 영남이나 충청도나 강원도가 아니고 서울 수도권의 국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이 지난 민주화 이후에 한 30년 동안 이 유권자들이 거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보편적 정서의 마지막 방점, 시작점, 방점 다 이쪽이 결정을 한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저는 이 국민의힘 세력 중에서 누가 남고 또는 진보 세력 중에서 누가 남을지는 서울 수도권 유권자들이 결정해 줄 것이다. 그 제가 네. 아까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네. 친일파 청산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친일 부역자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재를 청산했지만 독재 부역자들은 청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역자들이 남아서 대대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 예. 결국 지금 내란 부역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심판 안 했는가? 계속 노력을 부단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인을 축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겪으면서 해왔는데 끊임없이 살아남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자기들 손으로 권력을 대권을 못 잡으니 윤석열 같은 인간을 갖다 세워놔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 부역자들 처단하지 못하고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만큼 확실하게 처단해야 된다는 걸 전 100% 동감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남을 거예요. 일부죠. 그거 그렇죠. 우리 수도권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건 제도로도 죽여야 되고 예. 청산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도 여기에 협조하거나 같이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 구조적 환경도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이런 세력들이 준동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혹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오히려 우리 히틀러든 어떤 독재자든 마찬가지지만 경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역으로 이용하잖아요. 사회에 불만 갖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거꾸로 폭력 세력으로 영입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일부 태극기 부대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회 구조적으로 바꿀 것인지까지 민주당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 좀 더 수평적인 사회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거나 또 경제 과실이 사람들한테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우리 그거를 사실 최근 몇십 년 동안 잘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 작업들을 이렇게 국민적 총의가 모였을 때 같이 가지면서 해줘야 된다. 첫 번째 할 일은 윤석열 체포부터 하고. 예, 오늘 뭐 영장이 청구됐다고 얘기하니까 예. 법원이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기각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저 생각을 없겠지. 하고요. 지금 세 번이나 검- 소환 검찰의 거부를 했어요. 공소장 자체를 보더라도 네. 내란범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란범죄자는 구속해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는 생각이 총 들고요. 쏴서라도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 국회의원들을, 헌법기관들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 극우정당이 준동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치 청산을 못해서예요. 그렇습니다. 독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소위 나치에 부역했던 교수들 나중에 다 서독에서도 교수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유럽은 그래도 법 제도를 만들어서 나치 찬양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져옵니다. 이래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불평등이라고 하는 사회 경제적 구조가 이런 극우 세력들을 준동하게 하는 공간인 건 사실이고 진보 정부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간 동안에도 저희 불평등 해소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동조한 측면도 꽤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이건 제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 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청산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씨앗을 잉태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는 그것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분명한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 좀 솜방망이였다. 이런 게 남는 게 가장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렇죠. 문제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어떤 도미노처럼 쭈루룩 아까 말씀드린 태극기 세력이 어떻게 한다, 국민의힘의 태도가 어떤다, 다 이 윤석열이 어떻게 처분이 되는가에 따라서 도미노처럼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체포영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조사 받으라고 그랬는데 조사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그죠? 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안 받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혐의가 소명이 상당 부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윤석열 혼자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만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진술 예를 들면 그 당시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뭐 특전사령관 등등에 대한 진술로 다 이 범죄 사실들이 뒷받침이 되고 심지어는 김영현까지도 그렇죠. 포고령을 윤석열이 최종으로 수정했대잖아. 얘기잖아. 그렇죠. 예. 뒷받침이 되고 심지어 오늘 보도 보니까 검찰이 확보한 메모나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 윤석열이 지시를 할 때 적었다는 겁니다. 아, 적었대요? 그렇죠. 들으면서 적었다는 거예요. 중하위급 군 간부들이 적어놨다고 윤석열 얘기하잖아요. 지시를 받은 네. 군 지휘관들이 지시를 내린 걸 그 밑에 있는 그 영관급 뭐 이렇게 되겠죠. 군인들이 받아 적어 수첩에 받아 적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갔는데 예를 들면 경호처가 뭐 이렇게 막고 이래서 뭐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뭐 이 자리에서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다 그 자리에서 다 이 연행하든지 해야죠. 현행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막 뭐 물리적 충돌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이런 게 보여줘야죠. 이 자리에서. 그렇지. 그렇게까지 해서 윤석열 체포했다. 그리고 체포했으면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구속 집행하고 그리고 나서 뭐 기소하고 이런 과정 거치고 이런 게 뭐 이게 며칠짜리 며칠 동안 해야 돼서 뭐 10일 내에 해야 돼서 20일 내에 해야 돼서 10일은 공수처가 하고 10일은 검찰이 해야 돼서 등등의 이제 수사 기관끼리에 이게 여러 가지 이 셈법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상황에. 예. 예, 지금 그게 이게 뭐 특검까지 고려해 가지고 뭐 기소를 누가 먼저 하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의 뭐 우려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바뀔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단성 있게 지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